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리진자의 운동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진자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방정식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술들은 미분적분학, 공업수학 또는 미분방정식 과목을 수강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은 새내기들은 공식을 이해하기보다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물리진자란 어떤 점에 고정된 실에 매달려 중력에 의해 흔들리는 운동을 하는 강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물체를 살짝 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더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한쪽 끝이 고정된 실에 매달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둘레를 그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원둘레 궤적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이 하는 일과 원모양 궤적을 도는 물체의 토크라고 부르는 그런 돌림 힘이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 I를 질량 곱하기 실의 길이의 제곱이라 하였는데 강체를 질량은 있는데 부피는 없는 그런 질점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상적인 점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위와 같이 됩니다. 이 방정식에서 강체의 위치가 변수가 되는데 강체의 위치는 중심선으로부터 벌어진 그런 각도만 알면 결정되므로 결국 각도가 변수가 됩니다. 관성 모멘트와 강체 질량, 중력 가속도, 실의 길이는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변수가 아닙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변수 세타는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수가 시간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 세타 위에 점 두 개를 찍어 놓은 건 이것을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식으로 좌변에 변수가 든 모든 항을 몰아넣고 우측에 상수항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상수가 0이면 이것을 제차 미분방정식이라 하고 만약에 0이 아니면 비제차 미분방정식이랍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미분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풀이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엄연한 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다항함수 등으로 표기할 수 없는 어떤 타원함수라 부르는 초월함수를 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 약간의 근사를 가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다항식의 꼴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맥클로린 급수라 하는 어떤 급수의 1차항을 꺼내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맥클로린 급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함수가 변수로 계속하여 미분 가능하다면 그 변수의 다항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다항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세한 것은 미분적 분학 교재에서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인 세타를 세타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그 식을 보면 세타를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떤 상수를 두 번 앞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부호로 붙이지만 세타 자기 자신이 남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함수들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중에서 허수가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지수 함수들과 사인, 코사인 함수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건 나중에 복소 해석학을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위 방정식의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 하나가 해가 되는 함수들을 전부 더하기로 연결해서 대입해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안자츠, 즉 해의 대략적인 형태로서 세타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곱하기 t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제로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a와 b가 어떤 상수다 라고만 정해두면 일단 해의 형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에는 대개 이런 a, b의 정확한 값을 결정하게 해주는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에서는 진자 운동을 하는 강체의 초기 각도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시간 t가 0일 때 세타 제로라는 그런 조건 역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입하면 a는 0, b가 세타 제로라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세타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이나 기타 등등의 방해 요소가 없을 때 진자는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발한 진자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잘 보면 그 주기는 오메가 0분의 2파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질점인 강체에 대해 오메가 0가 루트 L분의 G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는 엄연히 부피와 질량을 가진 물체이므로 관성 모멘트를 달리 써야 합니다. 앞에서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질점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실제 실험에서 쓰는 구체라면 관성 모멘트는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를 유도하는 방법은 대학물리학 교재 10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험서에 주어진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 풀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계산되는 주기가 질점에 대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의 반지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걸로 진자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풀이 과정에서 매클로린 급수라는 것을 이용해 근사를 취한 것 때문에 실제 주기와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각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세타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각도가 커지면 그런 근사에 의해 많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오차가 묻어나게 됩니다. 원래 미분방정식을 정확히 풀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정확한 주기를 구한 후에 우리가 근사를 통해 구한 간단한 식에 어떤 보정된 값을 곱해주면 진짜 주기가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밝혀낸 연구들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한 주기 t에 초기 각도 세타 제로에 대한 다항식꼴로 나타나는 어떤 보정항을 곱해주면 진짜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저 보정항 중 세타 제로의 제곱항 정도만 고려해 주어도 정확한 주기값에 가까운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험서에는 약간 공식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의 식이 맞고 책이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식처럼 이론식을 통해 계산된 값이나 정확히 알려져 있는 기준이 된 값을 분모에 놓고 그것과의 차이를 분자에 놓은 후에 나누어주면 됩니다. 퍼센트 값을 원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해주고 퍼센트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물리진자의 운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험 조교들이 따로 제공해 줄 것이니 각자의 조교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리진자의 운동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탠드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실의 길이는 대충 4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평형자를 이용하여 기구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스탠드의 형광띠가 파란색 네모 안에 잘 들어오는지, 봉이 수직으로 잘 맞춰지는지 확인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등의 측정기구로 공의 지름을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칼 시스템의 좌표계 설정입니다. 메뉴에 화면 캡처로 들어가 파일명을 설정해 준 후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를 5초 정도 캡처합니다. 메뉴에 좌표계 설정에 들어가 스탠드의 위쪽 형광띠를 시작점으로, 아래쪽 형광띠를 마지막 점으로 지정한 뒤 길이를 50cm로 맞추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의 화면에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좌표계 설정이 끝났으면 진자의 길이를 제외합니다. 메뉴의 측정으로 들어가 거리 측정을 실시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이 매달린 부분을 시작점으로, 구체의 정중앙을 마지막 점으로 하여 실의 길이를 잽니다. 이때 위치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정밀한 위치를 찍지 않고 대략적인 위치만을 가늠하고 있으므로 여러 번 측정한 뒤에 평균을 취해야 합니다. 한 번 측정 후에 시작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찍고, 마지막 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찍는 그런 방법으로 5번 측정합니다. 나중에 평균을 냅니다. 이제 진자 운동을 녹화할 차례입니다. 메뉴에 화면 캡처로 들어간 뒤 파일 경로를 지정하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처럼
녹화 중에는 공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옆에서 살짝 잡아당기면 됩니다. 각도기를 대고 초기 각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감으로 5도에서 60도 사이의 초기 각도를 정해준 후 측정 기능으로 나중에 정확한 각도를 재면 됩니다. 진자를 놓은 후에 약 5에서 6회 정도 왕복하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분석 메뉴를 클릭합니다. 분석 시작 첫 프레임은 공을 놓기 전에 화면을 선택하고 분석 마지막 프레임은 진자가 5, 6회 왕복한 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사체를 클릭해 줍니다. 구체를 클릭하면 됩니다. 분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그래프 보기를 눌러 시간에 따른 X좌표 변화를 알아보면 우측 하단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3에서 4주기를 기록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1주기만을 측정하면 시간의 최소 단위가 0.03초가 되어 상당한 오차를 불러일으키지만 3주기를 측정하여 3으로 나누면 1주기를 구하는 경우 0.01초 단위로 주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기 각도 측정은 메뉴의 측정에서 각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 지정 방식으로 시작점, 원점, 마지막 점 순서로 위치를 지정하면 사익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